좋습니다. 오늘은 물 먹는 방법과 먹는 양, 먹는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의학저널인 Human Nutrition and Dietetics에 따르면 체중의 0.033을 곱해서 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표준 체중으로 구해서 왔는데요. 남자는 72kg, 여자는 58kg를 가정해서 남자는 2.3L, 그리고 여자의 경우 1.9L를 먹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 2리터 정도를 먹으면 좋다는 건데 가장 효율적으로 물을 먹는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몸의 활성화를 위해 한 잔. 두 번째, 밥 먹기 30분 전에 한 잔씩 걸치고. 세 번째, 저녁 이후에 공복 시간에 한 잔. 네 번째, 잠들기 전에 한 잔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자, 줄여서 공복 아잠. 식사 도중에 물을 먹으면 소화 효소들이 물에 희석되면서 소화불량이 올 수 있다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럼 끝! 자,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보자가 복근 운동하면 큰일 난다 입니다. 우리 평소에 뱃살 빼겠다고 윗몸 일으키기, 플랭크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뱃살 빼는 데에는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은 내 몸 특정 부위에 근육을 고립시키고 반복 동작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보면 팔뚝 키우겠다고 아령 들고 열심히 운동하시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복근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 맞습니다. 복근이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클린한 식단이 곁들여진 유산소 운동이 짱입니다. 여기서 꿀팁은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운동 구간은 내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65% 구간에서 운동을 하는 게 최고입니다. 어쨌든 살이 빠지는 건 특정 부위만 빠지지 않습니다. 달리기든 줄넘기든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내 몸은 슬림해지면서 뱃살은 이미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끝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태어나서 딱 한 번 개고기를 먹어봤습니다. 군대에서요. 평소 제가 좋아하던 간부님들이 점심 먹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먹게 됐습니다. 민간 집에서 군인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곳이라 간판도 없고 메뉴판도 없는 곳이어서 먹기 전까지 말해주지 않아 몰랐습니다. 식감은 물컹물컹한 느낌이었고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영양학적으로 개고기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양학적으로 특별히 뛰어나지 않다입니다. 보양식으로 분류되는 닭고기와 비교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닭고기에서 비교적 지방이 많다는 닭다리살과 비교를 해보면 100g 기준으로 단백질량은 닭고기가 미세하게나마 조금 더 높고요. 지방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방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칼로리는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닭가슴살이랑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단백질부터 닭가슴살이 훨씬 더 우수하고요. 지방은 약 20배가 넘게가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칼로리는 닭가슴살이 훨씬 더 낮습니다. 닭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소고기 전체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도 개고기에 특별히 보신탕으로 먹어야 할 좋은 영양성분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에는 당연히 지방을 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체내 글리코겐 그리고 혈중 포도당과 지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운동 강도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을 체크한 것인데요. 저강도일 때 지방의 연소 비율이 높고 운동 강도가 늘면서 글리코겐과 혈중 포도량의 사용량이 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인데요. 여성의 가슴은 30% 이상이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입자가 작고 또 혈관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체내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지방 연소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슴은 지방 비율도 높지만 지방 조직 밑에 당연히 근육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키워서 지방 조직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점은 근력 운동을 하더라도 아까 이 사진의 비율처럼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지방 사용량은 조금 줄고 글리코겐과 체내 혈중 포도당의 사용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한다고 해서 가슴이 빠지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만 끝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일반식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반식의 기준은 제육볶음입니다. 스포츠 영양학에서 밝히는 가장 이상적인 영양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5대 3대 2의 비율입니다. 일반적인 제육볶음 100g의 칼로리는 191칼로리로 영양 비율은 탄수화물 21%, 단백질 27%, 지방 51%입니다. 다만 제육볶음만 집어먹는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햇반 한 고기를 여기에 추가하게 된다면 탄수화물 60g, 단백질 4g, 지방 1.3g이 추가되어 총 영양 비율로 본다면 탄수화물 53%, 단백질 26%, 지방 20%로 우리가 원하는 탄단지 5대 3대 2의 비율로 섭취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행가서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음식 탑3. 첫 번째, 광어회. 광어회는 100g을 먹어도 칼로리는 110칼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꿀인 점은 탄수화물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 단백질이 80%나 들어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새우. 새우 또한 100g당 칼로리는 106칼로리로 매우 낮습니다. 탄수화물이 4%, 단백질이 81%, 지방이 16%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홍두깨살. 보통 육회로 많이 먹는 부위인데요. 100g당 128칼로리로 단백질이 75%에 탄수화물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소금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0칼로리니까 마음껏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술 먹은 다음날 운동해도 괜찮을지 정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술 먹은 다음날은 푹 쉬는 겁니다. 우리 몸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최종 에너지 저장 형태인 글리코겐을 필요로 합니다. 이 글리코겐은 음식물 섭취 후 근육과 간에 저장이 되고요. 당연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는 글리코겐이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글리코겐을 사용하고 나면 부산물로 피로물질인 젖산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젖산이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통의 정체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술을 먹고 알코올 해독 작용으로 인해 간이 많이 피로해진 상황에서 운동으로 인해 글리코겐을 사용하게 되면 간에 젖산이 누적되면서 간이 조금씩 손상되고 있을 겁니다. 하루 정도는 물을 드시면서 충분히 휴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닭발이 다이어트 식품인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편의점 무뼈 닭발의 100g당 칼로리를 확인해보면 186칼로리로 매우 낮습니다. 칼로리만 봤을 때는 괜찮겠구나 싶은 양이지만 옆에 음식을 비교해놓고 보면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짜장면의 경우에는 100g당 175칼로리이고요, 피자는 100g당 244칼로리입니다. 요 사이쯤에 닭발이 있다는 건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닭발 자체의 지방량이 매우 높고 양념을 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설탕으로 단순 당류가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섭취 후 혈당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게 되고요. 이때 우리 몸은 높아진 혈당을 원래의 상태로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런 인슐린으로 인해서 결국 체지방 축적이 쉬운 상태가 될 수 있어서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결론, 닭발도 설탕을 많이 쓴다. 남들은 잘 모르는 다이어트 간식 탑3. 첫 번째, 진미채. 진미채의 원료는 오징어입니다. 맛을 위해 각종 조미료들이 첨가되긴 했지만 토탈 영양 성분을 보면 탄수화물 10%, 단백질 82%, 지방 8%로 단백질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무시하셔도 될 정도의 양입니다. 다만 주의할 건 100g당 기준으로 300칼로리 정도 되니까 양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닭가슴살 육포. 일반적인 육포보다는 살짝 텁텁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맛있습니다. 영양 성분 역시 전체 칼로리도 낮고 유통기한도 길기 때문에 소분되어 판매하는 브랜드들이 많으니까 한 박스 쟁여놓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른 오징어. 마른 오징어는 탄단지 비율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단백질에 몰빵된 음식입니다. 또 오징어 한 개에 147칼로리밖에 되지 않아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불법 어선 때문에 오징어 가격이 하늘같이 올랐다는 건데요. 지금은 그나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네이버 기준으로 2,000원입니다. 또 언제 오를지 모르니 지금 많이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무조건 도움되는 생활습관 탑3입니다. 첫 번째, 잠 잘 자기. 잠을 잘 못 자면 우리 몸은 각종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고 하면서 내 몸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먹는 족족 지방으로 저장해 두려고 합니다. 때문에 잠은 의도적으로 잘 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물 2리터 챙겨 먹기. 성인 기준 2리터 적정량의 물을 먹는 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체내 노폐물 제거와 신진대사율이 오르는 건 너무 잘 아실 테고요. 물을 조금씩 먹음으로써 오는 포만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밥 천천히 먹기. 포만감을 느끼는 건 밥을 먹은 뒤 15분이 지난 후입니다. 사실 우리는 식사량을 먹을 만큼 먹었는데 과하게 더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밥을 천천히 먹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음식을 드실 때 혀로 음식의 맛을 느껴주시면서 섭취해주세요. 끝! 식품이 부패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에 의한 증식 때문입니다. 미생물이 생장하기 가장 최적의 온도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데인저 존인 8도부터 60도까지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을 끓이거나 데운 후에 섭취를 해야 하고, 조리한 음식을 보관할 때에는 데인저 존을 빠르게 지나 미생물 증식을 최대한 막은 후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끝! 유통기한 늘리는 3가지 꿀팁. 첫 번째, 냉장고 잘 쓰기. 냉장고를 기준으로 맨 밑칸부터 야채, 생선, 고기, 계란, 우유와 같은 순서로 넣어줍니다. 두 번째, 진공팩 쓰기. 진공팩을 사용하면 제일 좋겠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밀폐용기나 지퍼백처럼 대체제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 수분 제거하기. 이게 진짜 꿀팁인데요. 키친타올이나 탈수기를 통해서 수분을 제거한 후에 보관을 하면 야채나 채소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주까지 보관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끝!
설날에 가장 조심해야 할 음식은 뭘까요? 조선시대 때 민간인이 약과를 먹으면 바로 곤장행위였습니다. 정조시절 법전인 대전 통편을 살펴보면 민간인이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유밀과를 사용하면 곤장 80대에 처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밀과가 바로 약과인데요. 약과를 만들려면 당시 귀했던 식재료인 밀가루, 참기름, 그리고 벌꿀을 사용해야 했으니 그 당시에 대단한 사치품이었던 거죠. 하지만 약과는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시대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영양성분을 살펴보면 100g을 기준으로 설탕당이 22g으로 추파춥스 2개 반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영양성분 또한 탄단지 비율이 탄수화물과 지방에 몰빵되어 있어서 명절에 배부르게 식사를 하신 뒤 거기에 후식으로 약과를 드신다면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